옛날 옛적 서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웅장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히 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나는 한 가지 신비한 현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달빛이 마을 중앙에 오래된 느티나무에 스며들면 나무의 근처의 모든 꽃들이 한밤중에도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작은 아이들 중 가장 호기심이 많았던 소녀 수라는 친구들과 함께 달빛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말로 나무를 통해 마법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진짜일지 한번 확인해보자. 수라는 그렇게 말하며 친구들을 설득하였고 그날 밤 모두 함께 느티나무로 모여들기로 했습니다. 달이 하늘에 높이 떠오르고 은빛의 달빛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던 밤 수라와 친구들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느티나무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느티나무의 잎사귀에 반사될 때마다 그 아래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 뒤에서 갑자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반쯤 놀란 아이들은 그 소리를 따라 조심히 나아갔고 한 노인이 마치 자신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이른바 달의 수호자라고 불리던 인물로 이 지역의 달빛 전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 달빛 전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단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바다와 하늘 그리고 숲의 정령들의 힘을 모아놓은 신성한 존재지. 달빛이 이 나무와 만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자라게 만드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넋을 읽고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성한 나무와 달빛의 조화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너희들처럼 순수한 마음의 아이들만이 이 비밀을 지켜내며 세상을 밝히는 빛을 나눌 수 있단다. 그날 이후로 수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의 비밀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 주변의 꽃들을 돌보도록 규도하며 때로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달과 나무의 조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마음씨는 마을 전체에 전해져 서산 마을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서산의 달빛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에는 언제나 밤이 될 때마다 그 신비로운 달빛의 마법이 펼쳐진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양구라는 고요한 마을에 소녀 수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구는 울창한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수린은 자연을 사랑하고 마을 주변 산들 사이의 작은 초원에서 매일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수린은 깊은 숲속에서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푸른 빛이 나는 연못이었고 연못 가운데에는 작고 오랜된 돌로 만들어진 신비한 산신령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수리는 그곳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리는 그 후로도 자주 그 연못을 찾아갔고 연못과 산신령의 사당의 경의를 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리는 기도가 산신령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수린에게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린이 눈을 떴을 때 마을에 큰 위험이 닥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강을 지키던 큰 바위가 무너져 내려 마을을 향해 홍수가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수리는 용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수리는 곧장 산신령의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연못에서 기도를 드리자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수린의 몸은 빛에 휩싸였고 용의 형상을 띤 그녀는 하늘로 날아올라가 눈부신 용으로 변하였습니다. 용이 된 수린은 힘차게 날아올라 강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녀가 힘껏 포효하자 무너졌던 강바위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는 멈추고 마을은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용이 되어 마을을 구한 일이 수린의 용기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두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산신령은 수린에게 축복을 내려주었고 그녀가 앞으로도 용처럼 강하고 불굴의 의지로 마을과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양구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린을 용이 된 소녀라고 부르며 그녀의 용기를 기리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세대가 지나도 양구의 대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홍천의 깊은 산속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사계절이 뚜렷한 홍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작된다. 오랜 옛날 홍천에는 진홍빛의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용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홍천의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홍천의 사람들은 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하고 또 사랑했다. 왜냐하면 용이 비를 내려 들판을 기름지게 하고 가뭄이 들 때면 시원한 바람을 불어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홍천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그것은 바로 서쪽 바다에서 오낙한 용이 등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흑요였다. 흑요는 어둠과 혼돈의 세력으로 그의 지나간 자리에는 황무지가 남았다. 흑요는 홍천의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어두운 왕국을 만들고자 하였다. 홍천의 용은 용감히 맞섰다. 이 둘의 전투는 하늘과 땅을 울리며 수일간 계속되었다. 마지막 날 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홍천의 용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강력한 빛을 발산했다. 그 빛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어두운 구름을 흩어버리고 흑요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버렸다. 흑요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홍천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서쪽 바다 너머로 사라졌다. 홍천의 용은 부상 투혼 끝에 승리했지만 자신의 생명력을 모두 소진해 땅으로 내려앉았다. 그 자리는 오늘날의 용담호수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용담호수는 언제나 신비로 푸른 빛을 띈다고 한다. 홍천의 사람들은 그 용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용담호수에서 축제를 연다고 한다. 이 축제에서는 기원제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용의 정신을 기리는 서약을 새긴 비석에 매년 새로운 꽃을 꺾어 바친다. 세월이 흘러도 이 전설은 홍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자연과의 공존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경고로 남아있다. 홍천의 산과 강, 들판 어디엔가 아직도 용의 기운이 남아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리고 홍천의 하늘이 맑고 푸를 때면 그 용이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늑한 화천 지역에는 연중 겨울철이 되면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전해졌다. 이곳의 겨울은 눈으로 덮인 설경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화천의 얼음낚시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하곤 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화려한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던 밤 화천의 한 마을에 작은 소년 성민이 있었다. 성민은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지만 올해는 겨울 내내 병에 시달려 낚시를 할 수 없었다. 실망감에 잠겨있는 성민은 창문 밖으로 고요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성민은 문득 밖에서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궁금함에 밖으로 나가보니 눈으로 덮인 서로를 배경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여우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성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 성민아, 나는 설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눈 여우란다.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찾아왔어. 성민은 믿기 어려운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진심이 담겨있는 듯했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올해는 또래 친구들과 얼음 낚시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 너의 마법으로 우리 마을에 누구나 올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열어줄 수 있을까? 설월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성민아, 내가 너와 마을을 위해 특별한 축제를 선물해 줄게. 그리하여 설월은 마법의 힘을 발휘하여 화천의 호수 위에 거대한 얼음 궁전을 가설했다. 얼음 성벽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궁전의 중심에는 커다란 얼음 미로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겨울밤에 신비로운 생명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성민의 마을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화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함께 웃고 즐겼다. 성민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친구들과 얼음 낚시를 하게 되었고 그는 여우 설월과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매년 겨울이 오면 화천의 사람들은 성민과 설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얼음 낚시 축제를 열었다. 화천에서 펼쳐지는 이 환상적인 겨울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 주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전주 근처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불리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한 대나무 숲과 달리 하늘에 가을듯이 솟아 있었고 특별한 밤에는 대나무들이 알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주의 마을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수진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신비한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소녀였을 때 대나무 숲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고 수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이 생명을 알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매혹되어 어느 날 밤 몰래 대나무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달이 높이 떠올라 길을 비춰주고 있었고 전주 시내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숲속의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수진이는 대나무들이 마법처럼 빛나며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관악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대나무는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마치 자연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그 소리에 감명을 받아 곁에 앉아 대나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숲의 정중앙에 있던 가장 오래되고 큰 대나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녀여.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전주의 진정한 비밀을 지켜보는 자란다. 수진이는 놀랐지만 두려움 없이 되물었습니다. 전주의 진정한 비밀이 뭔가요? 대나무는 나지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대나무들처럼 끊임없이 자라나는 문화와 전통의 요람이란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쉬며 그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계속 빛나는 곳이지. 이곳 대나무 숲은 그 비밀을 담고 있어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만 마음을 열지. 수진이는 그제야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지혜로운 대나무와의 만남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마을에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전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한 존재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주의 아이들에게 하나의 전설로 전해졌습니다.